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울산에서 노모밴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이용주라고 합니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먼저 울산 음악 창작소 음악누리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인터뷰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말씀을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글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 보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모르겠네요.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의 음악 행보를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보면 기타도 치시고 베이스도 치셨어요. 그럼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기타를 먼저 치셨습니까? 베이스를 먼저 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기타를 먼저 쳤죠. 언제 연령대?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인데 기타를 먼저 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 친구들이 다들 그때 기타도 치고 하는 뮤지션들이라서 제가 또 제가 드럼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격이 저렴한 드럼 세트를 사가지고 치다가 또 했었는데, 또 드럼을 누가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베이스 자리가 제가 하면은 딱 나오는 파트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를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베이스를 쭉 하다가 또 이제 기타 연주하는 또 타임이 왔었고, 또 그게 끝나고 또 베이스 연주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1988년 발표가 된 헤비메탈 밴드 카리스마에서 베이스 주자로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그때를 회상해 보시자면. 그러면은 88년이면은 참 오래 전이군요. 근데 제가 그때가 이제 대학교 2학년쯤 올라가는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전에 그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선배 만나는 자리에서 또 그 전에 이제 그 작은 하늘이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 밴드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름이 바뀌면서 회사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앨범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타임에 제가 그때 참석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밴드에. 그래서 그 당시 1988년에 이제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그때 그러면서 어떤 카리스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밴드 이름이 됐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또 뭐랄까 조금 우습고 재미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다음 음악 행보가 저희 대중들에게 알려진 다음 행보는 H2O 2집입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 지금 이제 박현준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H2O 1집이 아니고 2집부터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함께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 H2O가 원래 1집에서는 이제 우리 미국의 LA에 있는 재미 교포들과 국내 뮤지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만들게 되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1집 앨범 이후로 이제 뭔가 멤버들 교체가 있으면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미국 재미교포 뮤지션들이 다시 다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 멤버 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그때 달파란 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같이 밴드를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앨범부터 제가 하는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카리스마에서는 베이스를 치셨거든요.
H2O에서는 기타를 쳤죠. 예, 사실 이제 LP를 보면 기타와 신디사이저를 같이 하셨다고 나오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그 H2O 앨범에서 이제 달파란 씨는 계속 그 밴드에서 베이스를 계속 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기타리스트 자리가 이제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비어 있던 기타리스트 자리로 들어간 건데 그때 사실 달파란 씨가 굉장히 기타리스트로 뭔가 포지션이 변화를 하면서 그런 어떤 앨범을 녹음과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노래 만들 때도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작곡하고 같이 음악을 만들 때는 뭐 기타를 내가 쳤다가 달파란 씨가 쳤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베이스 쳤다가 뭐 달파란 씨가 쳤다가 이러면서 이제 작곡을 했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거를 포지셔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녹음할 때는 이제 내가 기타리스트를 맡는 거고 이렇게 결정이 나와서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되고 하니까 사실 음악을 만들 때는 서로 같이 이제 악기를 주고받으면서 한 것 같아요. 이제 결국 나타난 거는 제가 이제 기타리스트로 나타났고 일단 뭐 라이브를 하거나 어떤 쇼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기타를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됐지만 제 생각에는 뭐 같이 음악을 만들면서 악기가 그 달파란 씨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삐삐밴드 문화혁명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판을 들어야 됩니다. 요렇게 생긴 앨범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왼쪽에 계시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군요. 예. 자, 이 삐삐밴드 문화혁명 1집 어떤 마음으로 작업하신 거예요? 이제 글쎄요, 그 전에 이제 하던 그 음악적인 스타일하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앨범을 구상을 했죠. 저 때가 이제 94년, 95년쯤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떤 락 음악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뭐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던 그런 어떤 줄기가 좀 여러 가지 다른 음악과 이렇게 교차되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도 옛날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다 더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조금 이제 이렇게 너무나 복잡한 락 음악보다는 보다 좀 심플하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이해하기 쉬운 뭐 쉽게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느낌으로 앨범을 만들려고 했고 이제 그런 느낌을 보다 더 이제 우리 많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좀 어떤 꼭 음악이 아닌 어떤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느낌도 같이 겹쳐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뜻에서 이제 음악도 여러 스타일을 섞어서 만들었고 이제 앨범 제목도 이제 문화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작사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두 가지로 갈라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음악 먼저. 이제 판을 이제 막바지에 발표하기 전에 아마 같이 회의하시고 들어보실 텐데 제작사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송홍섭 선배님이 이제 제작을 하셨는데 어떤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달파란 씨하고 저하고 이제 음악을 만들고 이제 이윤정 씨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뭐 홍섭이 형은 뭐 음악적인 거에서 관여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맘대로 해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앨범을 일단 굉장히 우리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뭐 방송, 뭐 잡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 제작하신 송웅섭 선배님하고 같이 일을 딱 마음을 맞춰서 이제 일을 열심히 했죠 그때. 그래서 뭐 홍섭이 형님이
굉장히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작을 할 때도 저희가 원했던 어떤 그런 저희의 그런 어떤 요구 뭐 이런 것도 잘 들어주시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했던 게 뭐 약간 그 노래하는 우리 이윤정 네, 씨, 이윤정 씨가 머리도 빨갛고 예, 예.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뭐 약간 좀 그 시절에 입던 뭔가 다르게 하는 이런 것도 다 이제 같이 다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을 잘 받아주시고 같이 잘 이렇게 좀 제작도 해주시고 해서 그 시절 참 고마웠는데 저희가 또 이제 꾸준히 뭐랄까 꾸준히 이렇게 탁 끌고 나가지 못해서 그런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죠. 제작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는 뭐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빨간 머리 말씀하셨던 빨간 머리의 이윤정 씨와 시크한 듯이 치시는 기타와 베이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미디어에 이렇게 보였을 때 사실은 뭐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락 부심이 있던 분들은 아마 또 이렇게 세간의 평가가 뭐 여러 평가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 받으셨을 때 느낌 어떠셨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그 전에 이제 H2O 때는 저희가 그 밴드가 이렇게 뭔가 새 앨범을 내고 그것을 발표하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연해서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뭔가를 이렇게 그 시절 때는 이렇게 또 콘서트라는 게 요즘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계획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허가하는 뭐 이런 것도 좀 달랐고, 그래서 그게 좀 오랫동안 뭔가 음악적인 거를 발표를 많이 못 하다가 이제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TV쇼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기대했던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좀 변화 있는 음악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이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고 뭐 이런 모습과 이제 이런 미디어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뭐 그것과 다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장난같이 보시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그 당시 뭔가를 이렇게 뭐 한 가지 방향을 정해놓고 뭐 어떤 삐삐밴드의 음반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한 가지 방향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새로운 사운드를 계속 만들려고 했고, 저희는 이제 그 저 앨범에서는 보다 좀 단순하고 쉬운 느낌을 좀 어린 여자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죠, 저희 앨범에서는. 예. 딸기가 좋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작사가십니다. 예, 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노래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앨범을 만들기로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제목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어떤 한 앨범에 노래가 들어가면은 뭐 요즘에는 뭐 노래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 때는 뭐 10개 정도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그때라, 그래서 제목을 먼저 저희가 이제 만들었죠. 제목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안녕하세요부터 나오고 뭐 이제 슈퍼마켓 딸기 뭐 이런 제목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들을 가지고 제목들에 대한 어떤 느낌을 이제 음악으로 만들고. 잠시만요. 예. 제목이 먼저 나오고 가사를 깔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먼저 제목을 정했어요. 그다음에 제목을 한 10개 정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작곡을 이제 그 제목에 비슷하게 또 만들고, 이제 가사는 서로 가위바위보를 했죠. 누가 맡아가느냐.
그래서 이긴 사람이 먼저 고르는 거예요. 그거를 제목을. 예. 그러면 그 자기가 고른 제목을 가사를 써와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제가 뭐 이겼는지 졌는지 제가 그 딸기라는 노래를 맡아서 작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사운드 녹음을 할 때는 저희가 그 어떤 약간 뭐 무언가 좀 이렇게 색다르고 하드한 느낌으로 만들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거를 제가 쓴 가사와 그 저희가 만든 그 사운드와 연결을 해보려고 맞춰보려고 멜로디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레코딩은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다가 그냥 뭐 자유스럽게 그냥 이유정 씨가 소리를 질러 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뭘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이윤정 씨가 뭐 준비 없이 들어가서 즉흥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그 가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재밌고 좋아서 그대로 이제 쓰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이제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되셨기 네. 때문인데 두 가지 작업물 전혀 상이한 H2O 3집과 네. 그리고 이제 삐삐밴드 삐삐롱 스타킹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명반에 선정된 이유를 각각의 당시에 이제 활동이 너무 달랐거든요. 무엇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H2O는 어느 지점을 아마 좋았던 것 같고, 예. 예, 그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죠. 그리고 비교를 해도 뭐 사실 저는 뭐 제가 했으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것은 뭐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제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이제 느낌이 오니까 일단 저희가 H2O의 음악을 만들 그때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락이 굉장히 이제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다.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락 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사운드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근데 그때 이제 H2O를 했던 이제 우리 밴드 멤버들이 만들고자 했던 어떤 그런 느낌들은 그 당시 이렇게 하드록이나 이렇게 뭐 약간 헤비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헤비메탈 스타일의 그런 큰 이렇게 파워풀한 사운드, 팡팡 때리는 듯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언가 그 당시 90년대쯤에 이렇게 얼터네이티브 스타일의 약간 그런 여러 장르들이 좀 이렇게 느낌을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섞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각자 나타나는 건가?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좋아했고, 그래서 거기서 생각되는 조금 어떤 그런 이제 리듬에 대한 느낌을 좀 다른 스타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어떤 하드락에서 쓰이는 그런 비트가 아닌 그런 것들을 이제 쓰고, 그다음에 소리도 좀 달랐고, 어떤 이렇게 레코딩을 전체 앨범의 그 곡들을 다 이어서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앨범을 만드는 작업을 참 그때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참 뭔가를 좀 새로운 느낌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삐삐밴드로 이제 그게 바뀌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H2O를 잠깐 H2O라는 밴드가 활동을 이제 거의 멈춰버리는 타임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잠깐 가게 돼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뭐 또 음악 공부를 조금 해볼까 하고 가면서 그때 이제 제가 빠졌으니까 이제 지금 뭔가 H2O라는 밴드가 계속 할 수 없었던 타임이 있었고,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오래 하지 못하고 또 빨리 돌아오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음악을 시작할 때 그때 H2O를 하지 않고 이제 삐삐밴드라는 새로운 거를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H2O에서 그 삐삐밴드로 바뀌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그때 이제 H2O 때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랬나? 뭔가를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좀 뭔가를 알리는 느낌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삐삐밴드로 바뀌면서 보다 이제 조금 음악이 심플해지고 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한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서 거기서는 좀 전에 있었던 사운드와 느낌이 이렇게 삐삐밴드가 되면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느낌으로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우림 기타리스트 이선규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선생님을 박효준 선생님을 비주류를 주류에 끌어온 아티스트다라고 평하시더라고요. 뭐 일단 이런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 이야기가 제가 그때 글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앨범을 낼 때 좀 글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때 왔던 글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성균 씨가 비주류와 주류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주류의 음악이나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보통 잘 하고자 하지 않는 거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뭔가 좀 기본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방식이 아닌 좀 다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비주류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다른 선택을 이제 제가 한 뭐 어렌지나 이런 데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노력을 제가 했던 거죠. 여러 가지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비주류가 주류가 됐다라고 어떤 이런 비유를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느낌에 대한 사운드라는 거는 뭐 꼭 정해져 있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저희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또 아주 또 뭐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면은 뭔가 또 새로운 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음악의 사운드가 이렇게 발전된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시도에서 이렇게 쌓아져 온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말씀은 참 고맙고 뭐 저도 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비주류를 주류를 만들기 위해서. 네. 헤비메탈, 카리스마, 모던록, H2O, 펑크, 삐삐밴드, 원더버드는 락앤롤이고요. 사무선 버터플라이는 글쎄요. 제가 함부로 담기 그러니까 제가 장르를 함부로 담기 어려운 팀이라서 그리고 애프톤 사운드, 원나잇 트리온와 그리고 이제 2019년 솔로 앨범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재즈 성향이 강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엘리펀트 슬리브까지 거쳐온 그룹마다의 장르가 다 달랐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선생님 앨범을 들어보면 실험적인 색채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시고, 그러니까 장르를 넘나들고 하셨던 그런 이유가 뭘지. 뭐 제가 음악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좋아하고 내가 한 가지만 이렇게 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일렉트로닉 음악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재즈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락 음악도 좋아하고 이제 락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어떤 때에 어떤 것만 딱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60년대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쭉 펼쳐진 이런 락 음악을 보면은 그 안에는 뭐 거의 뭐 없는 게 없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서 이렇게 고르고 만들고 했던 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제가 이것을 뭐 어떤 것을 가져다가 그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싫고, 저는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제가 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뭐 락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전자음악적인 거를 가져다가 락 음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한 것 같고, 제가 뭐 전자음악을 그때 전자음악 하는 저희 동료와 같이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제 솔로 앨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약간 재즈적인 느낌을 섞어서 퓨전 느낌의 섞이는 느낌을 찾아서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앨범을 만들 때마다 어떤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주체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을 맡아서 제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이것을 어레인지를 해주거나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삐삐밴드 때나 또 이후에 서머선 버터플라이나 보면은 그때가 이제 다 뮤지션들이 바뀌면서 원하고자 했던 서로가 이제 느낌이 바뀌었고, 그래서 바뀌는 느낌의 소리가 이제 또 그런 소리를 만들게 되었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강기림 씨가 앨범을 이제 저하고 만들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도 뭐 일단 이제 그런 좀 다른 사운드가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앨범이 나올 때마다 좀 장르도 바뀌고 사운드도 많이 바뀌고 해서 이제 무슨 장르를 하시는 건가, 뭐 기타를 하는 사람이냐 베이스를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운드는 정말 제가 뭐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그냥 어떤 것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쫙 열려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제가 받아들이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예. 2019년에는 그 선생님 박현준 선생님 본인의 이름으로 된 베이스 앨범 More Lovers Than Haters를 발매하셨는데요. 예. 이 앨범에서 가장 중점을 두신 작업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제일 중점을 두었다. 예. 이제 이 앨범에서는 이제 제가 베이시스트로서 이제 그 느낌을 나타내려고 베이스 연주가 이제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나타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앨범에서는 베이스가 꼭 뒤에서 다른 악기를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와서 멜로디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다른 악기가 따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맨날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던 게 뒤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베이스의 어떤 멜로디가 나타나게 하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앨범에서는. 그리고 나서 바로 1년 만에 시인 강기림 씨와 엘리펀트 슬리브라는 팀으로 앨범을 냈습니다. 저도 들어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 트랙들은 70년대 하드락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프로그레시브한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앨범은 이제 우리 강기림 씨가 이제 시인이죠. 우리나라 문단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대표주자로 활약하는 유명한 시인 강기림 씨가 이제 저하고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기림 씨가 글만 쓰시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고 노래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그 전에도 노래를 이렇게 녹음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잘 하시고 해서 저와 교류가 있으면서 이제 같이 뭐 음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2018년쯤인가 그때쯤 돼서 이제 그 강기림 씨가 만든 노래,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만든 노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녹음을 해보자. 그래서 앨범을 만들자라는 진행이 이제 드디어 진짜 드디어.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말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실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작업을 하고 하다가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노래 녹음, 그다음에 이제 세션 연주자들의 녹음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이제 앨범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30년 음악 인생을 살아오신 박현준 선생님께서 뭐 후배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음악인의 자세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음악을 하면 좋은 음악이 나온다라고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참 음악을 뭐 참 좋아하시는 후배님들이 많이 생겨서 요즘에는 뭐 저희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취미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그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어디를 꼭 알고 가지 않더라도 연주하는 데가 막 있고 노래 부르는 데가 있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직접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냥 들리는 것만 이렇게 듣고 뭐 그러고 마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TV에서 만든 프로그램도 이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뭐 경연을 하는 것도 많고, 이제 젊은이들이 연주를 많이 하고, 이제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같이 되어버린 것 같고 참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뭐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의 어떤 시간, 그다음에 자기의 창의력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소가 없어서, 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제 조금 안 좋아졌죠. 그래도 요새는 또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언제나 뭐 이렇게 전화기를 봐도 공연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 하시는 이제 여러 분들이 많아졌고 이제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같이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예, 그런 것이죠. 뭐 제가 바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글쎄요, 이제는 뭐 거의 음악을 뭐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입장이 예전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열리고 이런 그런 어떤 네트워크들이 좀 열리면서 서로 호흡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박현준 선생님의 계획. 글쎄요, 제가 뭐 그동안 이제 한 몇 년 동안 제가 하는 음악을 발표를 안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019년, 20년부터는 제가 앨범을 이제 계속 내고 있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조금 여러 가지 스타일을 뭐 제가 원래 좀 여러 가지 스타일 좋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많은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 여름에도 이제 계획 중인 거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은 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또 앨범을 내고 할 계획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음악누리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동안 뭐 제가 좀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좀 제가 좀 저 혼자만의 시간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무언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연주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H2O, 삐삐밴드 등등의 유수의 밴드를 하신 저희 박현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